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 교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술, 신해, 경신 시리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금은 겁재가 되겠고요. 화는 정관이 되겠고요. 무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일단 뭐 관인비 구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격 자체는 일단 본인의 주체성 그리고 본인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구조네요. 그래서 상당한 본인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직업군을 가졌을 때 괜찮을까 라고 놓고 보면 겁재, 정관, 편의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자신은 단단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일단 꽂히면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강할 것이다. 거기다가 정관, 보수적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게 심할 것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 일단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선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공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뭔가 파고 들어가는 뭐 공학, 연구 분야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 그러면 전문직이 되는 거고요. 정관 그러면 공직이고요. 편인 그러면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분야를 그대로 살려서 간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부부 관계는 어떨까라고 놓고 보니까 부부궁에 편인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단 좀 장남 구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술은 두 사람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살아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부인 자리에 편이다 보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자기 남편 아니면 부인한테 좀 잔소리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 이렇게 강한 에너지는 항상 임수나 개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기시켜주는 글자가 한 개 정도는 있어줘야 사주가 원만한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똘똘 뭉쳐지기 때문에 응축된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는 성향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간이 됐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일가는 필히 이 설기하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개수나 임수가 있으면 이렇게 금생수에서 돌아가지만 이렇게 없는 경우는 외부에서 있어가지고 설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사주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신의 일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금 입장에서 봤더니 편인, 정제, 상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성격 한번 볼까요? 자, 성격 자체는 일단 역시 성격 소심하고 급다열입니다. 급다열. 급하면서도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이렇게 그냥 훅 올라오는 그런 성향. 왜냐하면 이 상관의 역할이, 이 사주 신의 일주는 상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관의 역할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격적 부분은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신의 일주는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속이 깊어요. 깊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남들이 전혀 모르는, 알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질타도 받을 수 있는 게 신의 일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건드려 놓으면 신경이 곤두섬으로 인해서 이성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또 신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신의 일주는 그냥 잘한다 하면 됩니다. 왜? 상관 지잘난 맛에서 하니까. 그러면 완화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잘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잘하면 좋겠어요, 신에는. 자, 그럼 직업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편인에 파고 들어가는, 꽂히면 파고 들어가는 연구 분야, 정제, 정교함, 계산적, 그리고 상관, 드러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 곳이 연구 분야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계열 있겠죠. 은행 계열,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계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상관, 말로써 풀어내는 예술적 기능도 좋다.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부부 관계는 어떨까? 자, 부부 관계는 밑에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 자신이 여자한테 잔소리 하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여자한테 잔소리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답답하고, 상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이러니까 상대도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잔소리입니다. 어쩔 때는 늘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쩔 때는 굉장히 완벽주의를 또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혜가. 그 신혜는 어떻게 보면 알다가도 모를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털털한 모습도 같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중심을 잡고 상대가 맞춰줄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좀 까탈스럽다, 맞추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의 일주는 좀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 맞출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칭찬 많이 해주면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완화됩니다. 성향이. 그리고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우러나면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조가 신의 일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다 해줍니다. 그냥. 그래서 이 신의 일주는 이용을 잘하면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가 또 신의 일주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부부관계 웬만하면 칭찬 많이 해서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오늘은 일단 신의 경술로 인해서 이제 끝나고 다음에는 임장, 개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60갑자가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까지 거의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 그래도 봐주시고 쫓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단 한 명이라도 본다면 끝까지 하겠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이 60과자가 끝나면 어떤 걸 먼저 시작할까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좀 이렇게 사주풀이 하는데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래도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거 먼저 한번 공부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